자, 6단원 처음 들어왔어요. 6단원은 우리가 5단원은 경제였고요. 6단원은 다시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6단원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정의죠. 정의. 그래서 6단원은 큰 제목 자체가 뭐냐면 사회정의와 불평등입니다. 자, 평등과 불평등이라고 안 했고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고 놨어. 그러면 사회정의는 결과적으로는 불평등과 상반되는 용어란 뜻입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 사회정의가 가장 강조하는 게 형평성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불평등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 역시 사회정의 위에다가 써주세요. 정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정의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평등. 그래서 그 상반되는 용어로 불평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의에 대해서, 사회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정의, 권리, 사회통합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정의의 의미를부터 한번 보죠. 정의의 의미. 정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의라는 용어를 종종 들어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특히 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지금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역시 주인공들이 정의롭죠. 정의롭다. 방금 나왔네. 정의롭다라는 사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받을 때 혹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 발전에 기여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손해를 봐. 우리 그럴 때 정의롭다고 말합니까? 아니지. 불평등하다고 말하지.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을 하고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거지. 즉 정의는 한 만큼 받는 겁니다. 주치세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뭘 받을 때 잘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롭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아래줄에 나왔죠. 정의롭지 않다. 누구는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을 때. 부당한 이유란 건 뭡니까? 선생님이 써놨죠. 인종, 성별, 종교, 민족 이런 것들을 때문에 차별받는 건 부당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민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지위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정의롭지 않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감 잡아야 돼요. 정의 뜻이 나오고 있어. 정의는 뭐야?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어. 정의는 자기가 한 것만큼을 받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이 3시간 노동을 같은 강도로 옆에 있는 친구도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10시간 했고 나는 3시간 했어. 그런데 10시간이란 친구한테 더 많이 주고 3시간이란 나한테 덜 주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난 3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그지? 그런데 10시간이란 친구랑 여러분이 똑같이 10시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엔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10시간씩 일을 했는데 여러분 친구한테는 더 많은 보상이 가고 여러분한테 덜 왔다? 그거는 부당한 거죠. 즉 정의는 내가 한 것만큼의 보상 또는 처벌?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아, 이게 사회적 정의라는 느낌이 오겠구나라는 게 옵니다, 이제. 여러분 느낌이. 그래서 선생님이, 자, 정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류해 놨습니다. 크게는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보편적 정의는 뭐냐? 보편적 정의는 이겁니다. 공동선, 개인에게 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라고 느껴지는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법. 여기서 중요한 건 법입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건 법을 수식하는 거고 일단 이러한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되는 정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일반적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두 글자로 준법이죠. 일반적 정의야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건 일반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 아래에 나오는 특수적 정의를 배울 건데 저는 나중에 쓸 시간 줄게요. 특수적 정의는 다시 분배적 정의, 시정이라는 단어야. 시정은 고친다라는 뜻이야. 바로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정적 정의,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가 있어요. 그 중에 분배적 정의는 시민들 사이에 분배되는 권력, 명예, 재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돈, 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돈, 명예, 권력을
다른 말로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희소가치에 관련된 것으로 각자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분배하는 정의입니다. 즉, 내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받는 거. 그게 바로 뭐야? 분배적 정의야. 그게 권력을 분배할 때도 자, 어떤 사람한테 더 높은 지위를 줄 것인지 낮은 지위를 줄 것인지는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희생한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분배하겠다? 그게 바로 뭐야? 분배적 정의입니다. 다음, 시정이라는 건 내가 그 뜻이 뭐랬어? 바로잡는다라는 의미를 했죠. 시정적 정의는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시켜주는 정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해주고 해 끼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그만큼 보상받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시정적 정의는 보상과 처벌에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한 만큼 내가 징역 3년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징역 3년만 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하게 내가 한 어떤 범죄의 처벌 강도는 징역 6개월이면 되는데 징역 5년을 받았어.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한 것만큼의 처벌을 받는 게 시정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요.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이건 경제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교환의 결과가 공정하게 하는 정의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친구랑 뭔가 물물 교환을 할 때도 너무 이제 순진한 아이가 있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약간 모자란 친구가 있어. 그래서 되게 야비하고 좀 이렇게 교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얘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관념이 뛰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동네 문방구에서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 그림을 친구가 갖고 있는 저기 구체관절 인형, 구체관절 인형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라서 뭐 한 고가일, 한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그거 서로 교환하자고 그 친구를 꼬드겨서 바꾸면 뭡니까 그거? 교환적 정의에 어긋나는 거지. 가치가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특수적 정의도 또 나눌 수 있다. 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정의의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필기하세요. 우리 135페이지 맨 밑에 여러분 그 본문 맨 밑에 빈칸이 좀 있죠? 거기다 쓰시면 될게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정의롭다와 정의롭지 않다의 사례. 그러면 사회정의와 대립되는 어떤 용어로 나온 게 뭡니까? 불평등이지? 네,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불평등 현상과 정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불평등을 볼 수가 있죠. 취업 불평등,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의 불평등, 즉 빈부격차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남녀 불평등, 이런 어떤 불평등 등이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등과 정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고, 만약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어떤 일들이 결정된다면 사람들은 그걸 불평등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떤 룰에 따라서 경기를 벌였는데 그 경기에서 내가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운이 모자라서 내가 등수 안에 못 들거나 낮은 등수를 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불평등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어떤 결정되지가 않고 뭐에 의해서 나의 능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권력과 재력, 그것도 나의 권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력, 가문의 권력, 부모님의 재력이나 그죠? 혹은 또 본인의 여기 재력, 돈 때문에 결정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요. 이렇게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불평등은 네모하세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 이 정의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 그게 보상이든 처벌이든.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에는요, 여러분, 보상도 들어가지만 처벌도 들어가요. 그것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뭐 한 겁니까?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다시. 그러면 바꿔 말하면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불평등은 어떤 거야?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거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바로 부정의한 겁니다. 여기다가 목에다가 써주세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에는 방금 계속 얘기했듯이 뭐와 뭐가 모두 들어갑니까? 보상도 들어가고
처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정의는 사회적 대우나 나오죠?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다시 한번 형광펜 주칩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게 정의예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몫을 주는 거. 사회적 이익이든 그게 사회적 부담이든 받아야 할 만큼의 몫을 받을 때 또는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기시면 참고자료 주제 1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금 더 볼 겁니다. 보면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뭐 각각의 교과서에서 정의의 여신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좀 사진이 흐릿해서 좀 그렸어요. 자, 정의의 여신상 보면 이제 한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고요.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인데 저울을 들고 있는 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정의의 여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쪽 손에는요, 뭐 각각 다른 걸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정의의 여신은 칼을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이제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과 여기 보세요. 칼과 이 법전이 상징하는 건 똑같습니다. 뭘까요? 칼을 상징하는 건 강제예요. 강제성. 권고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강제성을 상징하는 게 칼이고 법전입니다. 알겠어요? 법전도 역시 강제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공정은요. 아니 저울이 상징하는 건 공정, 평등, 형평이겠죠. 그렇죠? 자, 밑에 설명 한번 볼게요. 정의의 여신은 대부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칼 동그라미 칼은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어떤 실천력이나 강제적인 집행력을 말한다. 칼이 상징하는 것 실천력이나 강제성. 자, 이것은 정의가 헛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즉 정의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며 실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의는 실행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칼이 상징하는 거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대법원에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네모합니다. 법전 네모하시고요. 법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전에다가도 써주세요. 법전이 상징하는 것도 칼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이죠. 그러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건 개인 아니에요. 국가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강제력을 발동하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강제력 화살표 하시고 국가라고 써주시고요. 강제력의 주체는 국가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는 강제력을 가로하고 쓰세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공권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권력. 자, 우리 뭐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국가가 해주지 못해서 하지 않아서 혹은 할 수 있는데 방임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복수하는 거 있죠.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카타르시스지만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기현이가 친구 준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쟤를 감금하면 그건 뭡니까? 불법 감금이 한 거지. 하지만 국가는 감금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감금할 수 있죠. 친찰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 이 법정과 칼이 상징하는 현대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공권력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계속 가죠. 칼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실천 수단을 이 법전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전이다. 그렇다면 정의의 여신이 왼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저울 동그라미 치세요. 천칭 저울은 한쪽 접시에 물건을 얹고 다른 접시에는 추를 얹어 물건의 무게를 잰다. 이 저울로 사물의 무게를 정확히 재려면 저울이 동그라미 치세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할 때 그 사안을 동그라미 칩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발표한다. 형평성. 저울이 상징하는 건
평등성 또는 공정성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 두 가지, 특히 저울. 정의는 뭐와 관련 있는 개념이구나? 형평성, 공정성과 관련 있는 개념인 거죠. 만약에 이 저울에 여러분이 죄를 얹어 놓으면 그치, 죄만큼, 이 죄의 무게만큼의 처벌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한 것을 올려놓으면 그 무게만큼의 보상을 받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를 쭉 본 거고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롤스입니다. 발표하세요. 유명한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롤스의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정의론이에요. 정의론. 여러분이 이제 뭐 2학년 되거나 3학년 되면 생활과 윤리라는 사탐 과목이 있는데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롤스는 무슨 주의자라고요? 선생님 방금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롤스는 별표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별표하고 형광펜 줄치고 막 이런 거 많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롤스는 오직 정의라는 주제만으로 한 우물을 판 철학자이며 그가 20년에 걸쳐 탐구한 결실이 바로 이 책 정의론이다. 그는 사회정의 실현의 세 가지 고려사항, 가로한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이 뭐뭐래? 1번, 2번, 3번이야. 자유, 평등, 사회경제적 복지 증진.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유와 평등과 복지구나. 이렇게. 선생님, 두 글자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하시면 되잖아요. 자유, 라인 맞춰서 자유, 평등, 복지. 그죠? 줄이면. 여러분 라인 맞추는 거 좋죠. 갑자기 자유, 평등 하다가 사회경제적 복지 증진 너무 길잖아. 특이하게 조정한 뭘 말했어? 우리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오늘 볼 겁니다. 정의의 2원칙 혹은 정의의 두 원칙, 그래서 정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어요. 얘들아, 어떨 때는 우리가 뭐 2개, 3개 이런 걸 배울 때 순서에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 하지만 롤스의 정의 원칙은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1원칙과 2원칙 중에서 더 중요한 게 1원칙이야. 알겠니? 덜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합니다. 1원칙이. 뭐보다? 2원칙보다. 그래서 롤스 정의 제1원칙부터 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걸 우리 일명 뭐라고 부른다? 생각해 주세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선생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양대 정신이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래도 선생님, 평등과 자유 중에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 자유야. 이게 자유주의자라니까? 자유 네모하고 발표해. 자유는 자유인데 어떤 자유여야 돼? 평등한 자유야. 평등은 여기서 자유를 수식하는 거야.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4단원인가요? 4단원도 정책 파트였는데 거기서 우리 헌법과 기본권 배운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제 1학기 때 시험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자유권과 평등권 모두 배웠죠? 기억나? 선생님을 봐야지. 배웠지? 자유권도 배우고 평등권도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평등권은 평등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똑같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자유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자유권을 부여하면 그 자유는 의미가 없겠잖아. 자, 국민들한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참정권을 1인 2표를 주고 어떤 친구한테는 1인 5표를 줘. 즉 평등하지 않은 참정권은 뭐랬어? 의미가 없댔지. 즉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자유인데 어떤 자유야? 평등한 자유. 어떤 자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정의의 제1원칙이에요. 제2원칙은요. 그런데 살다 보면 혹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는 걸 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집에 태어날 수 있고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도 받아서 그죠? 부모님 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출발선이 다르잖아. 또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지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만약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죠?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아요. 불평등합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때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 묶을 건데 도대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회적 약자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이게 루시의 정의체 이원칙은 다시 나눠요. 2-1과 2-2로 나누는데 이게 차등의 원칙 내모합니다. 차등의 원칙이 2-1이에요. 쓰세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우리 뭐라 그래? 2-1. 다음,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지위나 직위에 접근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가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기회균등의 원칙은 2-2라고 합니다. 롤스의 2-2. 이것만 읽어서 도대체 선생님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아직 설명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본문만 읽어본 겁니다. 선생님은 롤스의 정의 제2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자, 여기 봐. 도대체 이 차등의 원칙이 뭘까요? 볼 겁니다. 차등의 원칙.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 여러분 필기하지 마세요.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할 거니까. 자, 롤스는 정의 제2원칙, 즉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국가를 정했습니다. 가상의 국가. 실제 국가가 아니라 가상의 국가야. 하면 봐. 이 가상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 또 이게 뭔 무지라는 게 모른다는 뜻이잖아. 모른다. 그걸 쓰고 있어. 뭐 베일을. 그 뒤집어 쓰는 거야. 뭔가를 뒤집어 쓰면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야. 뭘 모르는 거냐면 내가 남잔지 여잔지 우리 집이 재벌집인지 내가 아니면 고아로 태어났는지 내가 다리가 하나인지 다리가 둘인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능력, 내 재력, 내 집안, 내 성별 아무것도 몰라 이걸 쓰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보는 아니라고. 대신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스가 눈떠. 자, 가상의 국가에서 있는 모든 가상의 국가의 국민들은 다 무지의 배를 뒤집어 쓸 거예요. 일단.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무지의 배를 벗으면 재벌 수명자를 수도 있지만 이걸 쓰고 있을 때 몰라요. 대신에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수학적 계산도 할 수 있고 인간은 다 이기적. 이게 전제 조건이야. 가상의 국가의 무지의 배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자 전제 조건. 이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기적 개인이야. 이타적인 개인이 아니야.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지. 오케이? 됐어? 전제 조건? 이런 사람들이 이 가상의 국가에 전체 국민이 100명밖에 없다고 주자를 떠서 100명. 오케이? 이제 이 100명이 모여서 사회에 룰을 정할 거야. 룰. 우리 국가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운영할 거야라는 룰을 정할 건데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특히 복지 혜택을 정한다고 쳐보자. 복지 혜택, 복지 혜택.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뭐 복지 혜택 또는 세금 이런 어떤 룰을 정할 건데 자 100명이 있다고 쳐야지 전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가장 부자 그룹 그 다음에 뭐 그다음 해서 한 전체 사람들을 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자.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그룹과 가장 못 사는 그룹으로 나눴을 때, 자,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전체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지. 40, 30, 20. 이 사람들은 뭐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5%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복지 혜택은 이 사람들은 잘 사니까 보편적 복지 혜택 10만큼만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10은 다 누구나 다 받는 보편적인 복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적게 버는 이제 가장 가난한 그룹 같은 경우는 복지 혜택을 뭐 50을 더 준다. 뭐 이 사람들은 20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룰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안은 똑같이 세금과 복지인데 야 부자 그룹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50%의 세금은 너무 많아. 이 사람들 한 30, 뭐 28, 24, 뭐 20, 10 이렇게 있는
방안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A 방안이고 이게 B 방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좀 봐. 내가 지금 무지의 배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난한 그룹일지 내가 가장 부자 그룹일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전제 조건이 뭐랬어? 이기적인 개인이랬지. 그럼 사람들은 이 가장 못 사는 그룹한테 혜택이 많이 가. 이 사람들은 세금 5%만 내는 거야? 이 A하는 세금을 이 사람들이 10% 내게 되고 B하는 세금을 5%만 내는 안이 있어. 그럼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내가 무지의 배를 벗었을 때 가장 못 사는 그룹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A안과 B안 중에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할 거란 얘기야? A안이요? 10%나 내 세금 내는 걸로요? 가장 가라다. 내가 무지의 배를 벗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니까? 아, 정말 눈이 지금 여러분 충혈돼 있어요. 너. 이게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좀비 같아요. TV를 계속 보면 눈이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전자기기를 아하, 그건 여러분이 이 화면이 아니라 평상시 너무 휩쓸장을 오래 보고서 그런 게 아닐까? 1시간 반 동안 TV 보면 진짜 아파요. 네, 그 정신을 차린 걸로, 정신을 온전한 걸로. 그럼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선생님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내가 최악의 상황일 걸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럼 A안과 B안 중에 사람들은 뭘 선택할 거란 얘기야? B안을 선택할 거란 얘기야. 즉, 그럼 B안이 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가는 걸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가상의 상황에서. 그리고 벗었어, 무지의 베일을. 나 A그룹이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즉,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제2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룰을 정한다고.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롤스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 봐. 롤스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롤스는 뭐라고 표현했어? 태어날 때부터 가장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소수혜자들을 이 사람들, 즉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근데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이게 뭐야? 정의 제1원칙이야.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여러분 이거 좀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아까 말했듯이 롤스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롤스는 자유주의자야.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은 불평등을 인정해. 니네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선생님 롤스는 굉장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고요. 롤스는 불평등을 인정해요. 어떻게 인간이 다 똑같이 잘 살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혜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세금 내는 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이 어때요? 똑같이 냅니까 세금을? 아니잖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50%를 내잖아. 많이 내잖아. 자 이거 어때? 불평등하지? 이게 차등의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 평등하지 않잖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가장 적게 내게.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더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는 롤스를 많이 차용했죠. 그래서 롤스가 쓰는 표현 이겁니다. 최소수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에서 가장 기본은 1원칙이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건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 불평등, 차등, 차별 있게 하겠다는 뜻이야. 누구를 위해서? 최소 수혜자들을 위해서. 가장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교과서는 아예 이 단어가 나와요. 뭐가? 무죄 베일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대놓고. 그리고 마지막 롤스의 정의 제2-2 원칙 기회는 어떻게 준다?
똑같이 준다야. 기회는. 그래서 기회 균등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별표할 거 별표하고 줄칠 거 줄치고 요 편 반드시 써놓으세요. 사회적 약자, 다른 말로 뭐라고? 최소 수혜자. 그래서 어떤 교과서든 다 이 롤스의 정의 원칙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롤스의 정의론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참고자료 주제 2, 참고자료 주제 2의 4번 보세요. 자,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몇 년 전, 한참 전에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 나온 부분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모하세요. 우연적 요소라는 단어. 우연적 요소. 분배할 때 우연적 요소를 배제해야 되는 이유죠. 우연적 요소가 뭔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경기 통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죠. 그러나 애초에 어때?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누구는 그 경기가 만약에 자전거 경주다, 달리기 경기다, 아니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뭐 노래를 부르는 대회다. 어때요?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지. 타고난 능력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웠더라도 누가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될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주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만 좌우되지는 않는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이 빠른 주자가 되는 것 역시 도덕적 우연이다. 그리하여 롤스는 정의를 능력 위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러한 불공정을 수정하기 위해 형식적인 기회 균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나오죠? 아, 우연적 요소가 뭐야? 능력이야. 타고난 능력. 얘들아. 한번 써볼게요. 우연적 요소를. 자, 내가 일단 성별도 우연적 요소죠. 여자로 태어나거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전히 현대사회에도 성적 차별이 있습니다. 성차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피부색에 대해서 인종을 갖고도 역시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유색인종과 자 화이트 피플과 컬러드 피플의 어떤 차별이요. 성별, 인종, 국가. 내가 그 국가에 태어나고 싶어서 에티오피아에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소말리아에 태어났어. 여전히 분쟁 중인 소말리아.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지.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우연적 요소는 어느 지방에 태어났느냐. 수저 논란이 있잖아. 내가 금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안. 집안이라고 쓸까요? 아, 집안이라고 하신 거예요? 집안. 그 다음에 재능.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도 돼. 신체. 내가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외모? 다 써. 이게 다 뭔데 우연적인 요소란 얘기야. 롤스는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 뭘 뒤집어 씌운 거야, 사람들한테. 무지의 배를 뒤집어 씌운 거야. 어떤 사회적인 룰을 정할 때 만약에 무지의 배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사회적 약자나 최소수혜자들을 위한 최대 혜택을 돌아가는 그러한 룰에는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여기 형식적인 기회균등. 이게 뭘까요? 이런 거 상관없이 성별, 인종, 능력 이런 거, 재능, 신체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세워만 놓으면 똑같은 출발선에만 세워놔서 달려라고 말하는 건 형식적인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불공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 이거야.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똑같이 기회를 갖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는 재능이 있어도 불우한 집안에 태어나거나 불우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우한 어떤 국가에 태어나면 개발할 기회를 못 가져요. 그래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현대국가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이 되겠죠. 그래서 롤스가 한 표현입니다. 이거 우연적인 요소라는 거. 당신이 어떤 인종으로, 어떤 성별로, 어떤 집안에, 어떤 신체와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이거는 정말 우연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진 그러한 재능, 신체, 외모, 집안을 만약에 우월한 집안에서 우월한 신체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걸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마라. 일정 부분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롤스를 따뜻한 자유주의자라고 불러요. 따뜻한 자유주의자. 선생님, 따뜻한 자유주의자가 있으면 차가운 자유주의자가 있죠. 노직이라고 여러분은 나중에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라는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우리는 롤스의 정의론까지, 정의의 제1원칙, 2원칙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그 전에 선생님이 여기 잠깐 쓴 건 뭐냐면 이 칼을 얘기하고 법전을 얘기하면서 도덕이라는 규범과 법이라는 규범, 사회적 규범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쓴 겁니다. 도덕과 법은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법은 강제성이 있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정의롭죠. 둘 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죠.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정의는 선과 또한 법은 선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규범과 법이라는 규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다? 강제성의 유무다까지. 그러면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의의 의미, 정의의 실현까지 봤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뭐 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페이지 끝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뭘까? 정의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사회 구성원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죠. 또 정의가 실현되어야지만 그 사회는 분열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참 정의로워라고 느낀다면 이 나라에 살면서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만족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회통합도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전유죄고 유전무죄야. 유명한 말 들어봤죠, 여러분도? 못 들어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만약에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통합되지 않습니다. 뭐야? 돈 없는 게 죄란 얘기야. 돈 없는 게. 그러면 죄를 지었어도 돈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된다. 이런 사회라면 어떤 사회입니까?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겠죠. 여기 보세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사회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야, 죄 지은 놈도 돈 많으면 풀려나. 이렇게. 또한 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무엇으로 이어진다? 갈등으로 이어져요. 결국 이러한 불신과 갈등은 사회 통합을 막고 뭘 가져온다? 사회 분열을 가져오겠죠. 반면에 정의로운 법과 제도가 세워진 구성원에서는 사람들은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 사회가 혹은 그 국가가 그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준법이라고 말했어요. 준법.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법이 있다? 오케이, 좋아. 하지만 법 있어서는 안 되지. 지켜야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려면 그 법 역시 어때야 돼? 정의로워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롤스의 정의론을 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 나눌게요. 수고하셨습니다.